이 책을 다 읽어서 짧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랄프 월드 에머슨이 쓴 5편의 글이 실린 책이에요. 굉장히 아담하고 얇아서 휴대용으로도 좋지만 글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사색과 독서 기록을 적은 일기도 있고 영국을 다녀와서 쓴 글, 농사나 자연에 대한 예찬글도 있어요. 일기는 짧지만 뼈를 때리는 글들이 좀 있고요. 영국인들에 대한 묘사도 우호적인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틀린 말도 아니라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연 이야기를 하니까 글이 추상적인 면도 있고 철학적 잠언들도 있어요. 자연과 하늘이 항상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켜보고 있다고 혼내면서 동시에 각자의 타고난 탁월성이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후루룩 읽힐 만한 글은 아니라서 두께에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에머슨 수상록이 서문문고판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알차요. 5장의 자시론이 유명한데 버무판은 이 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문장은 단단한 편이라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선생님들, 저 이 책을 아침마다 조금씩 읽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영상 찍어둔 게 하나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다짜고짜 리뷰를 해볼게요. 사실 유명한 시인이고 시집이라서 다소 늦게 본 감이 있습니다. 서점을 둘러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와서 한번 빌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고 그냥 넘겼을 텐데 아마 읽을 타이밍이었나 봅니다. 저는 책이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집이 가장 취향을 탄다고 느껴요. 그래서 시집을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상 다 읽었을 때 소장하고 싶은 시집을 찾는 게 어렵거든요. 한 권 안에서 3편에서 5편 정도의 글이 마음에 들 때가 다수라서 우선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마음에 드는 책은 따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이 책은 다 읽고 나서 구입하고 싶은 시집이었어요.
저는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복잡한 시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장한 시집들은 대체로 명랑한 분위기가 많은데 이 시집은 다소 어두운 편이지만 읽으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감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잿빛에 가까운 분위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세요.
주말에 읽은 책 리뷰를 해볼게요. 이 책은 실존 인물인 파블로 네루다 시인과 마리오라는 허구의 인물로 전개되는 역사 기반 소설이에요. 흔히 팩션이라고도 하죠. 시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 그의 시가 인용되기도 하고 메타포에 관한 이야기도 주요하게 나옵니다. 초반은 웃음과 해악을 담은 재미있는 장면들이 꽤 등장하는데 중반쯤부터 갑자기 15금 딱지를 걸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후반은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서 슬프고 다소 무겁게 흐르기도 했어요. 아주 따뜻하고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던 소설이라서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겁게 읽었어요. 시를 인용하는 부분에서 예술은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었고 주인공이 자신의 시선과 언어로 표현하면서 성장하는 과정들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박한 행복이 이 시대의 폭력 앞에서 파괴되고 무력해지는 모습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책이었어요. 흥미가 생기신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스바이크의 책을 다 읽어서 리뷰해 볼게요. 제가 감정의 혼란 이후 스바이크의 매력에 푹 빠져서 계속 그의 작품들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 여행 에세이집입니다. 그런데 후루룩 읽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결이 좀 달라요. 유럽을 이야기하고 다소 시대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행지에서 먹고 쉬는 기록이라기보다 예술과 도시의 정신, 역사 같은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행기라고 분류를 하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주세요. 메라노의 늦가을과 여행하기 혹은 여행당하기 이 두 챕터는 비교적 쉬우면서 재미있는 챕터였고요. 보통 한 도시나 나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좋아하는 곳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유럽을 예찬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츠바이크가 꽤 고집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도 받았어요. 미술, 음악, 건축 등 예술을 다루는 내용이 상당한 편입니다. 츠바이크가 소설에서는 관인을 자주 등장시키니까 뭔가 제 안에서 좀 미친놈 같은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에세이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적인 지식을 뽐내서 살짝 읽으면서 당황하긴 했어요. 그래도 문장은 여전히 멋지고 유려한 묘사 표현도 많았습니다. 츠바이크는 단체 관광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한 고집하겠거나 싶어서 좀 재밌게 읽은 챕터였고요. 책의 두께치고는 꽤 오래 읽은 편이고 소설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매력적인 글이었습니다. 제가 쏜살봉고도 좋아해서 모으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면 이렇게 세문전이랑 별개로 나온 책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굳이 세문전으로 있는 단편들을 쏜살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시리즈를 아예 따로 꾸려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독서였고요. 다음 츠바이크 책은 초조한 마음을 읽어보려고요. 선생님들, 민음사 택배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영상은 더 이상 찍지 않을 거라서 영상이 따로 올라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설국과 사소한 삶만 처음 읽는 작가고 나머지는 원래 좋아하던 작가들의 책 중에서 골랐어요. 제가 1월부터 발자크 파기를 할 거라서 발자크 책도 샀고 사르트르, 보르헤스, 카미 다 제가 꾸준히 보던 작가들이에요. 사소한 삶은 장바구니에서 오래 묵힌 책이라서 샀고요. 디 에센셜, 정의의 사람들 요거는 봄에 갔던 파주 창고에는 없더라고요. 사실 이 카미 책이 사고 싶어서 갔던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주문했습니다. 2025년 미는 북클럽 선택도서로 받았던 이디스 워튼의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발매되길 기다렸다가 이번에 같이 주문했습니다. Yuck. Looks like moaning myrtles flooded the bathroom.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영화를 만드시는 윤강 감독님의 에세이예요. 제목이 호호호입니다. 호불호가 아닌 호호호.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저에게 영화 세계의 주인이 무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의 에세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냉큼 빌려왔습니다. 목차는 이런 느낌입니다. 문구, 빵 등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영화 감독이셔서 영화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 이야기가 가장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런 취향 1, 2 챕터에서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영화들의 어느 포인트에 빠지신 건지 알 수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에세이라서 책 자체가 부담 없이 넘기기 좋아요. 저는 오전에 조금씩 끊어서 읽었습니다. 책에서는 예전 영화들이 주로 등장을 해서 저도 읽으면서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책만큼 영화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감독님의 취향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에세이는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깊은 에세이를 바라신다면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힐링용이나 휴식용 책을 찾으신다면 읽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록을 하는 일이 꽤 시간과 품이 드는 일이에요. 밑줄을 과하게 그었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안 그을 수 없는 문장이라서 더 바지런히 살아야겠어요. 새 책도 진짜 줄이고 제가 내년에는 독서 모임과 구독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토론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아직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슬슬 마무리하고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연말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